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놈은 자신들은 완벽하게 대응했는데 각 나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책임 회피와 전가를 설명했는데 아드하놈은 왜 갑자기 이럴까요? 놀랍게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볼까 합니다. 먼저 아드하놈의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에 화가 날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드하놈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C19에 대해 처음부터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심히 유감이다. 라고 했는데요. 왜 몇몇 나라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를 키웠느냐 라는 질책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도 않았고 잘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드하놈은 1월 30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세계는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드하놈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하놈은 계속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최고의 과학 및 증거에 따라 처음부터 적절하게 충고를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이 충고를 듣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아주 완벽했지. 우리의 충고를 우습게 보고 경고를 안 들은 국가들이 너무 어리석다 라는 식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충고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분명한 사실이다. 충고를 거부하거나 수락할지는 각 나라 나름이다. 결국 각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아드하놈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드하놈은 먼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아드하놈의 잔머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선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의심스러운 집단이 발견되었고 1월 1일 세계보건기구는 바로 위기대응 그룹을 만들었다. 1월 5일 C19에 대한 발생 뉴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1월 20일 중국 방문조사, 1월 30일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 3월 11일 대유행을 선언.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면 세계보건기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이 말을 각국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집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세계보건기구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드하놈 자신이 친중국인이 하는 누명을 씌우지 말고 모든 국가는 진작 말을 듣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을 위시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 책임론, 중국 책임론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논리적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입니다.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아드하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총대를 맸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붐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물꼬를 터뜨린 후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정부가 최초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과 거짓말로 미주리주에 큰 손해를 입혔다. 중국은 C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험성과 전파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왔고 결국 미국 미주리주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미주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를 할 것인가와 승소를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중국이 지불하도록 할 것인가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의견입니다. 각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자적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법으로 외국 주권 면제법을 제정해 주권 면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C19 사태가 중국에 명백한 과실이 있고 미국에서의 확실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재판은 미주리주의 승소로 이어질 것이고 미주리주는 미국 내 중국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 청구가 미국의 미주리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다른 주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까지 줄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중국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중국 편을 들면서 미리 선수를 친 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도 아니고 중국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중국 외교부도 지금 엄중한 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이런 식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일축하면서 아드하놈과 짝짝꿍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아드하놈은 물론이고 중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깨끗이 책임졌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제 한국 불매운동에 결국 일본 정부 관계자 술까지 마시며 일본 여행 홍보하는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이 전혀 상관없다던 일본이 현재 사실상 백기를 흔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불매운동이 전혀 상관없다고 대대적인 발표까지 하며 일본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 안심시키려던 일본 자국민들에 대해 전혀 잘못 파악하고 오히려 제대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측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시작된 일본 여행 거부 운동 여파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 때문인데요. 우선 29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 정부 관광국에 따르면 올해 8월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32만 9,652명으로 같은 달 방일 한국인 관광객 수 30만 8,730명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결국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 수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 수를 앞지른 것은 2014년 6월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인데요. 이러한 역전 추세는 8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방한 일본 관광객과 방일 한국 관광객 수는 각각 9월 25만 1,119명, 20만 1,200명, 10월 24만 8,541명, 19만 7,300명, 11월 25만 8,522명, 20만 5천명을 기록했는데 결국 이런 모습은 수출 규제에 따른 일본 여행 거부로 일본을 여행하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줄면서 이런 역전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특히 일본 관광객 수가 한국 관광객 수를 추월한 8월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국내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제대로 불이 붙은 그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방일객과 관련 2020년 4천만 명, 2030년 6천만 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비자 발급 요건 완화와 민박 해금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 방일객 4천만 명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일본의 관광정책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의 간판 정책입니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이 스가 장관이 지방 출장 때 관광 관련 시찰을 하는데 지난달 도토리현에선 주조회사를 방문해 평소에 마시지 않는 술을 시음하기도 했는데요. 불매운동 초기만 해도 일본에선 한국이 이러다 말겠지 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매운동 대표 제품이 유니클로 대표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한국의 불매운동이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버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은 오히려 한국 소비자들이 불매운동 열의를 더 불타게 하는 기회를 주어버렸죠. 오히려 온라인에선 저런 식으로 한국 소비자를 호구 취급하는데도 구매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다 라거나 대체재가 많다, 다른 제품을 소비하자 등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강한 행동으로 일본산 맥주 수출은 99.9% 급감해 사실상 퇴출이 되어버린 상태이고 한국에서 일본 도요타, 렉서스,
혼다 등 일본 차량들의 신차 등록 건수는 60% 이상 급감했으며 여행객 또한 급감했죠. 결국 조금씩 일본에선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과 한국 수출에 의존하던 기업들의 이상 징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존심 세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난 20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중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하나인 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수출 규제 완화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사실상 수출 규제의 큰 틀을 바꿀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24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양보할 정도면 한일 관계 개선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0%인 반면 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이 양보하는 건 불가피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20% 뿐이었죠. 당장 한일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기미입니다. 일본이 제 발등을 찍은 소식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